짧지만 소름 돋는 사연. 선녀 미애님 사연입니다. 한 좀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섭님, 석구님들.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 어색하고 떨립니다. 그래도 누추한 제 사연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편의상 반말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머니 고향인 서울로 이사 온 지 4개월이 되었다. 우리 집 건너편에 3층 건물에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 1층은 떡볶이 가게, 2층과 3층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빈 상가였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가가 자꾸만 신경이 쓰여 보게 되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계속 눈앞에 있으니 보게 되었고, 언제부터인가 잘 때만 되면 베란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렇게 며칠 동안은 나를 조여오거나 무슨 짓을 하는 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웬 여자의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신기했던 것은 밖이나 이웃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머릿속을 울리는 듯한 울음소리였다는 것이다. 그래도 처음엔 무서운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잠을 자려고만 하면 계속 소리가 들려오는지라 너무 무서워 남편에게 말을 했다. 오빠, 요즘 내가 힘들고 피곤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잘 때마다 자꾸 여자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운데. 아이고, 요즘 애들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푹 좀 쉬어. 나도 좀 더 노력할게. 남편 말대로 정말로 내가 제대로 쉬지 못해서 그런 걸까?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있는데 나에게만 이런 현상이 생기니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건지 한편으론 화가 났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새벽에 건너편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고 있었는데 웬 여자 귀신이 떡하니 서 있었다. 난 너무 놀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보통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정상인데 그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리고 있었다. 제발 제 한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제발.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고 머리를 허리까지 풀어헤치고 있는 그 모습에 너무 두려워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거기다 무슨 한을 풀어달라는 것인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 방 안에 있는 아들 곁으로 들어와 버렸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정신이 혼미해질 것만 같았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냥 덮어놔야 하나? 말을 해야 하나? 혼자 상심하고 있었다. 그렇게 계속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는 그 귀신은 같은 말만을 반복하고 있었다. 제 한 좀 풀어주세요. 제발 한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다. 다음날 그 건너편 상가 떡볶이집 주인에게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나를 미친 여자로 보았고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듯 했다. 너무 답답해서 부동산에 가서 이런 일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부동산 주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예전에 여기서 20대 여자분이 자살을 했는데 동네에 소문도 나고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해서 그 1층을 제외하고는 세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천도라도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 방치해버렸다고 했다. 하지만 전후 사정도 모르는 내가 더 이상 동네에 방네 헤집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늘 풀어달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지만 그 여자는 어느 날부터는 보이질 않게 되었다. 다른 누군가가 여자의 한을 풀어준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 여자의 한을 풀어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일까? 이유도 모르고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은 없지만 지금은 그저 좋은 곳으로 갔길 바라고 있다. 엘리시나님 사연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찾아오는 여자. 안녕하세요, 섬님 석구님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24살이 되는 백조 엘리시나입니다. 토익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마냥 바쁘게 보내고 있다가 엄마와 이야기하던 중에 생각났던 일화 하나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반말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6년쯤이었을 거야. 그해 여름에 전국적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것으로 기억해.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비가 많이 와서 축 처져 있었지. 아, 신아야, 오늘은 거실에서 에어컨 켜고 자자. 엄마의 말에 나는 방에서 얇은 이불이랑 베개를 가지고 거실로 나와서 동생 옆에 자리를 잡았어. 그렇게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는데 언니랑 아빠가 코를 어찌나 고는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그래서 반지하에 있는 내 공부방에서 노트북으로 영화나 봐야겠다 생각하고 일어났더니 주무시던 엄마가 에어컨 끄고 창문들 다 열라고 해서 문을 다 열고 공부방으로 내려갔지. 공부방에서 영화 2편 정도 보고 올라왔을 때가 새벽 4시에서 5시였던 것 같아. 다시 자려고 내 자리를 보다가 이미 언니랑 동생이 뒹굴거리며 자고 있길래 베개만 빼앗아 안방 침대에 누웠어. 그렇게 한참을 자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았더니 눈앞에 뭔가 검은 게 살랑살랑 움직이는 거야. 뭔가 하고 졸린 눈을 비비고 봤더니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더라. 천장에서부터 머리카락을 산발한 채로 눈엔 빨간 핏발이 가득 선 여자가 내 위에 있었어. 놀랄 새도 없이 여자는 내 목을 조르면서 죽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엄마 아빠를 부르고 싶어도 말은 안 나오고 막 버둥대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쾅 하는 굉음이 나면서 여자는 사라졌고 나는 바로 소리를 질렀어. 내 비명소리에 주무시던 엄마 아빠가 안방으로 뛰어들어오셨고 언니도 일어나서 성질을 냈어. 아, 쟤는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언니가 화를 내면서 불을 켰고 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토닥이며 말했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 난 이 엄마의 말을 끝으로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언니 말을 들어보니 내가 겪었던 그 상황을 막 중얼중얼거리더니 그냥 픽 잠들었다고 하더라고. 천장에 머리를 산발하고 눈에 핏발이 선 여자가 나보고 막 죽어 하면서 내 목을 졸랐어. 그날 일은 그렇게 내가 가위 눌린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다음날 후배랑 떡볶이 먹으러 갔다가 TV에 나오는 뉴스에서 벼락이 김포공항 화물청사를 때렸다고 나오더라. 그 쾅 하는 굉음 소리는 그것이었나 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야. 그날 이후 매년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올 때마다 그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천장에서 내려와 내 목을 막 졸라대는 바람에 그때마다 나는 안방으로 뛰어갔어. 그리고 2017년에 인천으로 이사 온 뒤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와도 그 여자가 더 이상 오지 않길래 뭐 이제 괜찮은가 보다 했지. 근데 그건 내 착각이었던 거야. 그날도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었거든. 난 또 번개가 칠까봐 이어폰을 끼고 자려고 했는데 언니가 옆에서 그러더라고. 야, 너 그냥 엄마 옆에 가서 자. 또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지 말고.
응, 오늘은 이어폰 끼고 잘 거거든. 그러니까 번개 소리 안 들림 메롱. 그렇게 이어폰을 끼고 자는데 누군가가 내 이어폰 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막 따라 부르고 있는 거야. 순간 소름이 돋아서 눈을 팍 하고 떴어. 역시나 그때 그 여자가 천장에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이어폰에서 나오는 노래를 웃으면서 흥얼거리고 있었어. 한동안 불면증 비슷한 걸로 잠을 못 자서 피곤한데 그 여자가 내 목을 조르려고 손을 뻗으려는 그 순간 확 낚아챘지.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달랬냐? 아니면 밥을 달랬냐? 아니면 시험에 뭐 나오냐고 알려달라고 했냐? 왜 자꾸 따라다니면서 찌러리야 찌러리? 내가 그 집에 이사 가고 싶어 갔냐? 어? 내 말에 그 여자는 좀 놀랐는지 잠시 주춤하는 거야. 내가 거기서 강령술을 했어, 혼숨을 했어. 왜 나한테 찌러리냐고? 너 머리채 잡혀본 적 없지? 왜? 내가 산 사람 최초로 머리채라도 잡아주랴? 어? 얼른 안 꺼져? 너 당장 안 꺼지면 나한테 오늘 비 오는 날 먼지 날만큼 맞을 줄 알아? 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 뒤론 기억이 없는 것을 보면 그대로 잠이 든 것 같아. 그 후로는 비가 오든 천둥 번개가 치든 그 여자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나 싶어. 사실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집에서 귀신들을 더럽게 많이 봤었거든. 심지어 내 동생이 3살이었나? 그때 동생한테도 막 위협을 했었어. 그때 내가 무슨 팩인진 모르겠지만 시카를 냅다 집어던진 적도 있었거든. 뭐 지금은 내가 엄청나게 피곤하거나 아프지 않으면 보이지도 느끼지도 않아서 엄마가 다행이라고 여기고 계셔. 이야기가 조금 정신없었지? 무서운 이야기도 아니고 조만간 시간 되면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겪었던 이야기, 외할머니께서 겪으신 이야기, 그리고 도깨비터에서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 등등 몇 가지 더 써볼게. 그럼 모두들 안녕.